서연아, 나 태우야. 아직도 내 목소리 기억하니? 그렇게 시작된 통화는 20년 만이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고, 나는 그 순간 대학 시절 도서관 창가에 앉아있던 22살의 내가 된 것만 같았습니다. 민준이의 전화였습니다. 내 절친이자 그녀의 남편인 민준이가 갑작스러운 출장으로 집을 비우게 되었고, 마침 서울에 일이 있어 올라온 나에게 하룻밤 묵고 가라는 제안이었습니다. 사실 나는 민준이의 집에 가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서연을 만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40대 후반을 넘어 50대 중반에 접어든 지금, 나는 여전히 그녀 앞에서 22살의 서툰 청년이 되어버리니까요. 아내를 떠나보낸 지 4년째 지방의 작은 목공소를 운영하며 홀로 지내는 나에게 서연이라는 이름은 여전히 특별한 울림으로 남아있었습니다. 민준이의 집 앞에 섰을 때 신도시 특유의 깔끔한 아파트 단지가 저녁 노을을 받아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나는 현관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손에 든 와인 한 병이 점점 무거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곧 문이 열렸고 그곳에 서연이 서 있었습니다. 20년이라는 시간이 무색하게 그녀는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물론 세월의 흔적이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눈가에 잔주름이 생겼고 머리카락 사이사이로 은발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그녀를 더욱 깊이 있게 만들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잘 익은 와인처럼 시간이 그녀에게 품격을 더해준 듯 했습니다. 어서 와요, 태우 씨. 오랜만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나는 그 속에서 미세한 떨림을 감지했습니다. 아니, 그것은 내 착각일지도 모릅니다. 내가 너무 오래 그녀를 생각해온 탓에 존재하지 않는 신호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 민준이의 흔적들이 곳곳에 보였습니다. 현관에 놓인 그의 구두, 거실 소파에 걸쳐진 재킷, 책상 위의 골프 잡지. 모든 것이 이곳이 친구의 집이라는 것을, 그리고 서연이 친구의 아내라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나는 일부러 그것들을 하나하나 눈에 담았습니다. 마음속 어딘가에서 피어오르는 묘한 감정을 억누르기 위해서였습니다. 민준이가 미안해하더라고요. 갑자기 출장이 잡혀서. 원래는 같이 저녁 먹으려고 했는데 서연이 주방에서 차를 내오며 말했습니다. 나는 소파에 앉아 그녀의 움직임을 지켜봤습니다. 찻잔을 놓는 손길, 앞치마를 매만지는 모습, 창문 너머로 들어오는 저녁 햇살에 비친 그녀의 옆모습. 모든 것이 낯설면서도 묘하게 익숙했습니다. 괜찮아요. 민준이도 바쁜 사람인 걸 알잖아요. 오히려 누나가 신경 쓰이네요. 혼자 계신데 제가 폐를 끼치는 건 아닌지.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오랜만에 반가운 사람 만나는 건데. 사실 저도 요즘 좀 외로웠어요. 민준이가 출장이 잦아서. 그녀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그 순간 나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녀 역시 외로웠다는 것을. 풍족한 생활, 안정된 가정, 성공한 남편.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지만 그녀의 눈 속에는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천천히 대화를 나눴습니다. 처음에는 안부를 묻는 가벼운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자식들 이야기, 건강 이야기, 세월이 빠르다는 뻔한 감탄.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대화는 점점 깊어졌습니다. 아내를 잃은 후의 공허함에 대해, 혼자가 된다는 것의 의미에 대해, 50대 중반을 살아가는 무게에 대해. 태호 씨는 목공소 일은 어때요? 손으로 뭔가를 만드는 일이 위로가 되나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나는 서울의 회사를 그만두고 지방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공소를 차렸습니다. 나무를 다듬고 못을 박고 사포질을 하는 동안에는 생각이 멈췄습니다. 그것이 내가 원하던 것이었습니다. 위로가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다만 바쁘게 사는 것 같아요. 바빠야 생각이 덜 하니까요.
어떤 생각이요? 외로움에 대한 생각이요. 누군가를 잃는다는 것, 그리고 남겨진다는 것에 대한 생각들이요. 그녀가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창밖으로는 저녁이 깊어가고 있었고 거실에는 은은한 조명만이 우리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저도 외로워요, 태우 씨. 그녀의 고백은 조용했지만 무거웠습니다. 민준이가 나쁜 남편은 아니에요. 돈도 잘 벌고 가족도 챙기고. 하지만 뭔가 항상 부족한 것 같아요. 무엇이 부족한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어떤 순간에 문득 제가 정말 외롭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나는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50대 중반의 여자가 자신의 외로움을 고백하는 모습에는 슬픔보다 성숙함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20대의 발랄한 여대생이 아니었습니다. 인생의 무게를 견뎌온, 그리고 여전히 견뎌가고 있는 한 사람의 어른이었습니다. 우리 모두 외로운가 봐요. 나이가 들수록 더 외로워지는 것 같아요. 젊었을 때는 외로움조차 낭만적이었는데 이제는 그냥 무겁기만 하네요. 그녀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쓸쓸한 미소였습니다. 그러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대학 시절 이야기로 넘어갔습니다. 20년 전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때로 돌아갔습니다. 도서관에서의 첫 만남, 학교 축제, 함께 갔던 영화관, 캠퍼스 뒤편의 작은 카페. 모든 순간들이 선명하게 되살아났습니다. 태우 씨, 기억해요. 그때 태우 씨가 저한테 고백하려고 했던 거. 서연이 말했습니다. 나는 놀라서 그녀를 쳐다봤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네.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우 씨 눈빛이 말하고 있었어요. 저를 볼 때마다. 저도 알았어요. 그리고 사실은 저도. 그녀의 말이 거기서 멈췄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 뒤에 이어질 말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도 나를 좋아했다는 것을. 하지만 내가 유학을 떠나면서 모든 것이 엇갈렸다는 것을. 왜 그때 말하지 않았어요? 내가 물었습니다. 무서웠어요. 솔직히 말하면 태호 씨가 유학 가기 전에 고백하면 어떻게 될지 몰라서. 태호 씨는 꿈이 있었잖아요. 해외에서 공부하고 큰 회사에 들어가고. 저 때문에 그 꿈이 흔들릴까봐 무서웠어요.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배려가, 그녀의 희생이 지금에 와서야 이렇게 명확하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더욱 가슴 아팠습니다. 결국 태호 씨가 떠나고 저는 민준이를 만났어요. 민준이는 좋은 사람이었어요. 지금도 좋은 사람이에요. 하지만 가끔, 정말 가끔 생각해요. 만약 그때 태호 씨가 고백했다면, 제가 용기를 냈다면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달라졌을까 하고. 그녀의 눈가에 촉촉한 것이 맺혔습니다. 나는 손을 뻗어 그녀의 손을 잡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친구의 아내였고 이 집은 친구의 집이었습니다. 나는 그저 주먹을 쥔 채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녁 식사는 조용히 흘러갔습니다. 서연이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들을 먹으면서도 우리는 각자의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가끔씩 눈이 마주칠 때마다 무언가 말하고 싶었지만 차마 입 밖으로 꺼낼 수 없는 그런 감정들이 오갔습니다. 식사 후 서연이 나를 작은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민준이가 가끔 서재로 쓰는 공간이었습니다. 책장에는 경제 서적들이 빼곡히 꽂혀 있었고 책상 위에는 민준이의 만년필과 수첩이 놓여 있었습니다. 침대 시트에서는 희미하게 남성용 샴푸 향기가 났습니다. 민준이의 냄새였습니다. 불편한 건 없으시죠? 수건은 여기 있고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서연이 방을 나가려다 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뒤돌아보며 말했습니다. 태우 씨, 오늘 와줘서 고마워요. 오랜만에 진솔한 대화를 나눠서 좋았어요. 이렇게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사람이 없었거든요. 저도 그래요, 서연 씨. 오늘 덕분에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해진 것 같아요. 그녀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나는 침대에 앉아 한참을 그 문을 바라봤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시계를 보니 밤 11시였습니다. 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온갖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20년 전의 기억들, 아내와의 추억들, 그리고 방금 전 서연과 나눈 대화들. 만약 그때 내가 유학을 포기했다면 어땠을까? 만약 내가 서연에게 고백했다면 어땠을까? 만약 우리가 함께였다면 어땠을까? 하지만 인생에 만약은 없습니다. 내가 유학을 갔고 서연이 민준이와 결혼했고 나는 다른 여자를 만나 결혼했고 그리고 아내를 잃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었습니다. 새벽 1시가 넘어서야 나는 잠깐 졸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지났을까? 방문이 조용히 열리는 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나는 눈을 떴습니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서연이었습니다. 그녀가 천천히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달빛이 커튼 사이로 새어 들어와 그녀의 모습을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얇은 가운을 걸치고 있었습니다. 나는 일어나 앉으며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서연 씨, 무슨 일이에요? 내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천천히 내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침대 가장자리에 앉았습니다. 나는 그녀의 향기를 맡을 수 있었습니다. 은은한 비누 향과 그녀만의 채취가 섞인 묘하게 마음을 흔드는 향기였습니다. 잠이 안 와요. 태호 씨와 이야기를 나눈 후로 자꾸 옛날 생각이 나서 그녀의 목소리는 나직했습니다. 그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저는 태호 씨한테 고백했을 거예요. 용기를 내서 태호 씨를 붙잡았을 거예요. 서연 씨. 내가 그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녀가 내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차가웠습니다. 아니, 내 손이 뜨거웠는지도 모릅니다. 태호 씨는 어때요? 후회되지 않아요. 그때 고백하지 못한 거 후회되죠. 많이 후회돼요. 매일 후회해요. 특히 아내를 잃고 혼자가 된 후로는 더욱더요. 그때 내가 조금만 더 용기가 있었다면, 조금만 더 솔직했다면 하는 생각을 매일 해요.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손을 맞잡은 채로. 어둠 속에서 달빛 아래에서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오직 우리 두 사람의 숨소리만이 고요한 밤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태호 씨, 저 오늘 밤만은 윤서연이 아니라 그냥 22살의 서연이가 되고 싶어요. 민준이의 아내가 아니라 태호 씨를 좋아했던 그 여자로 돌아가고 싶어요. 그녀의 고백은 떨렸습니다. 나는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50대 중반의 여인이 22살 처녀의 눈빛을 하고 있었습니다. 설렘과 두려움이 섞인 간절함과 망설임이 공존하는 그런 눈빛이었습니다. 서연 씨, 우리는... 내가 말을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어른이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이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알잖아요. 민준이는 내 친구예요. 그리고 서연 씨의 남편이에요. 우리는 그 선을 넘을 수 없어요. 알아요. 저도 알아요.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만은, 단 한 번만은 우리가 어른이라는 것을 잊고 싶어요. 책임도 의무도 도덕도 모두 내려놓고 그저 우리 둘뿐인 세상에 있고 싶어요. 나는 갈등했습니다. 머리로는 이것이 잘못된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친구를 배신하는 것이고 도덕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쪽에서는 20년 동안 억눌러왔던 감정들이 폭발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서연이 내게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내 어깨에 기댔습니다. 나는 그녀의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머리카락에서 풍기는 향기, 그녀의 숨결, 그녀의 온기. 모든 것이 나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냥 이렇게만 있어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만 있어요. 이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해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조심스럽게 그녀를 안았습니다. 마치 깨질 것처럼 조심스럽게. 그녀도 나를 안았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그대로 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창밖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새벽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서연이 내 품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녀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고마워요, 태우 씨. 20년 동안의 그리움을 오늘 밤 조금은 채울 수 있었어요. 저도 그래요, 서연 씨. 평생 가슴에 묻어두었던 말들을 오늘 조금이나마 꺼낼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그녀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슬프지만 아름다운 미소였습니다. 우리, 이게 마지막이겠죠.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도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밤이 지나면 우리는 다시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그녀는 민준이의 아내로, 나는 친구의 친구로. 그녀가 방을 나가려는 순간 나는 그녀를 불러 세웠습니다. 서연 씨. 네. 그녀가 멈춰서서 돌아봤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다음 생이 있다면 그때는 꼭 먼저 고백할게요. 그리고 절대 놓치지 않을게요. 그녀가 울음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방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나는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나는 다시 침대에 누웠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방금 전의 일들이, 그녀와 나눈 대화들이, 그녀의 온기가 계속해서 되살아났습니다. 동시에 죄책감도 밀려왔습니다. 민준이에 대한 미안함, 그리고 이런 감정을 가진 나 자신에 대한 자책감.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상하게도 마음 한쪽이 평온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20년 동안 가슴 깊이 묻어두었던 감정들을 드디어 꺼낼 수 있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그녀도 나와 같은 마음이었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일까요? 정확히 무엇 때문인지는 몰라도 뭔가 한 가지 짐을 내려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창밖으로 새벽빛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신도시의 아침은 조용했습니다. 가끔씩 일찍 출근하는 사람들의 발소리가 들렸고 멀리서 차들이 움직이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세상은 어제와 똑같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 안에 무언가는 변해버렸습니다. 나는 일어나 창가로 갔습니다. 커튼을 조금 열자 은은한 새벽빛이 방 안을 채웠습니다. 아파트 단지 사이로 보이는 하늘은 짙은 남색에서 점점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새벽 5시 반, 세상이 깨어나기 직전의 고요한 시간이었습니다. 샤워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거울 속의 내 모습을 보니 어제와는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겉모습은 똑같았지만 눈빛이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무언가를 얻은 듯하면서도 동시에 무언가를 잃어버린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집 안은 조용했습니다. 서연이 아직 자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거실로 가서 소파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을 멍하니 바라보며 지난 밤의 일들을 곱씹어 보았습니다. 우리는 선을 넘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신체적으로는. 하지만 마음으로는 이미 경계를 넘어버렸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더 무섭고 더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육체적인 관계는 순간의 실수로 치부할 수 있지만 마음의 연결은 그렇게 쉽게 지워지지 않을 테니까요. 아침 7시쯤 서연이 일어났습니다. 그녀도 잠을 설친 듯 얼굴이 피곤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주방으로 갔습니다. 아침 식사 준비할게요. 커피 드릴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일부러 밝게 만든 듯 했습니다. 마치 지난 밤의 일들을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나도 그 분위기에 맞춰주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도와드릴까요? 괜찮아요. 금방 할 수 있어요. 그녀가 주방에서 요리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칼로 무언가를 써는 소리, 프라이팬에 뭔가 지글거리는 소리, 접시를 꺼내는 소리.
일상적인 소리들이었지만 오늘따라 유난히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아침 식사는 간단했습니다. 토스트와 계란 프라이, 샐러드와 커피. 우리는 마주 앉아 조용히 식사를 했습니다. 가끔씩 눈이 마주칠 때마다 우리는 재빨리 시선을 피했습니다. 어색함과 민망함, 그리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들이 식탁 위를 떠돌았습니다. 오늘 언제 내려가세요? 서연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점심쯤 출발하려고요. 오후에 목공소에 들러야 할 일이 있어서요. 그렇군요. 조심히 가세요. 네. 짧은 대화 후 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접시 위에 시선을 고정한 채 음식을 먹는 둥 마는 둥 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는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별로 가져온 것도 없었지만 일부러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이곳을 떠나기가 아쉬웠기 때문입니다. 아니, 정확히는 그녀와 헤어지는 것이 아쉬웠습니다. 모든 준비를 마치고 거실로 나왔을 때 서연이 현관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보자기에 싼 무언가가 들려 있었습니다. 별거 아니에요. 그냥 간식으로 드시라고 샌드위치 몇 개 싸왔어요. 가는 길에 출출하실까 봐요. 고맙습니다. 나는 그녀로부터 보자기를 받았습니다. 우리의 손이 잠깐 스쳤습니다. 그 짧은 순간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동시에 손을 거두었습니다. 태우 씨. 서연이 나를 불렀습니다. 네. 어젯밤 일은 우리만의 비밀로 해요. 민준이한테도 누구한테도 말하지 말아요. 물론입니다. 그리고 서연 씨. 네. 미안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그녀가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미안할 것 없어요. 저도 고마워요, 태우 씨. 오랜만에 제가 한 사람의 여자로 느껴져서요. 민준이의 아내도 아이들의 엄마도 아닌 그냥 윤서연이라는 한 여자로요. 나는 더 이상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건강하세요, 서연 씨. 행복하시고요. 태우 씨도요. 외롭지 말고 잘 지내세요. 나는 현관을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로 걸어가면서 뒤를 돌아보고 싶은 충동을 참아야 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층수가 내려가는 것을 보면서 나는 무언가가 끝나가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20년의 짝사랑이, 그리고 지난 밤의 짧은 순간이. 차에 시동을 걸고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왔습니다. 백미러로 민준이의 아파트를 바라봤습니다. 어느 창문에선가 서연이 나를 내려다보고 있을까요? 아니면 이미 일상으로 돌아가 설거지를 하고 있을까요? 고속도로에 진입하면서 나는 서연이 싸준 샌드위치 보자기를 열어봤습니다. 신호 대기 중에 하나를 꺼내 먹었습니다. 그녀의 정성이 느껴지는 맛이었습니다. 먹으면서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고속도로는 한산했습니다. 금요일 오전이라 그런지 차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나는 천천히 차를 몰았습니다. 서울에서 멀어질수록, 서연이로부터 멀어질수록 가슴 한쪽이 텅 비는 것 같았습니다. 휴게소에 들러 커피를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지난 밤의 일을 후회하는가? 아니었습니다. 후회는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순간이 없었다면 나는 평생 만약에라는 가정 속에서 살아야 했을 것입니다. 이제 나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도 나를 사랑했었다는 것을, 그리고 지금도 그 감정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을.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왜 함께할 수 없는지도 명확히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 각자의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녀에게는 민준이라는 남편이 있었고 나에게는 돌아가야 할 목공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너무 늦게 만났습니다. 20년이라는 시간이 우리 사이에 너무 많은 것들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지방으로 돌아오는 길, 익숙한 풍경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작은 읍내의 거리, 목공소로 향하는 골목길, 그리고 내 작업실. 모든 것이 어제와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나는 변해 있었습니다. 목공소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나무 냄새와 톱밥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익숙하고 포근한 냄새였습니다. 나는 작업대 앞에 섰습니다. 미완성인 서랍장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나는 사포를 들고 나무를 다듬기 시작했습니다. 사포질을 하면서 나는 서연이를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지금 뭐 하고 있을까? 민준이에게 전화했을까? 아니면 혼자 조용히 지난 밤을 곱씹고 있을까? 그녀도 나처럼 복잡한 감정에 휩싸여 있을까? 일주일 후 민준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출장에서 돌아왔으니 한번 만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아니, 거절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평소처럼 유지해야 했습니다. 우리는 서울의 한 레스토랑에서 만났습니다. 민준이는 여전히 활기차 보였습니다. 출장이 성공적이었다며 기분 좋게 이야기를 늘어놓았습니다. 그나저나 고맙다, 태우야. 그날 서연이 혼자 있게 해서 미안했어. 너 덕분에 서연이가 외롭지 않았을 거야. 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뭘 그런 걸 가지고. 서연 씨가 잘 챙겨주셔서 오히려 내가 편했어. 서연이가 그러더라. 오랜만에 옛날 이야기도 하고 좋았대. 요즘 서연이가 좀 외로워하는 것 같아서 걱정이었는데 내가 좋은 친구가 되어줘서 고맙다. 민준이의 말에 나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영원히 알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나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행동하려 애썼습니다. 우리는 저녁 식사를 하며 여러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사업 이야기, 자식들 이야기, 건강 이야기. 평범한 50대 남자들의 평범한 대화였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 한쪽에는 항상 서연이가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서연이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는 암묵적으로 약속한 것처럼 서로에게서 멀어졌습니다. 가끔 민준이를 통해 그녀의 소식을 들을 뿐이었습니다. 건강하다는 것, 요즘 요가를 시작했다는 것, 손자가 생겼다는 것. 시간은 계속 흘러갔습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습니다. 나는 여전히 목공소를 운영했고 혼자 지냈습니다. 가끔 주변 사람들이 재혼을 권유했지만 나는 거절했습니다. 이유를 물으면 그냥 혼자가 편하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내 마음 한쪽에 여전히 서연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가을날 민준이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자기 생일 파티를 한다며 꼭 오라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서연이를 만나게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과연 내가 그녀를 자연스럽게 대할 수 있을까? 하지만 거절할 수도 없었습니다. 민준이는 내 오랜 친구였으니까요. 파티날 민준이의 집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친구들, 동료들, 가족들. 시끌벅적한 분위기였습니다. 나는 그 무리 속에서 서연이를 찾았습니다. 그녀는 주방에서 음식을 나르고 있었습니다.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그녀는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아니, 더 아름다워진 것 같았습니다. 세월이 그녀에게 더 깊은 품격을 더해준 것 같았습니다. 우리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녀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연스럽고 편안한 미소였습니다. 나도 미소로 화답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정말 친구가 되었다는 것을. 20년의 짝사랑도 그날 밤의 설렘도 모두 추억 속으로 조용히 자리를 잡았다는 것을. 태우 씨, 오랜만이에요. 잘 지내셨어요? 그녀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네, 잘 지냈어요. 서연 씨도 그동안 잘 지내셨죠? 네, 덕분에요. 우리의 대화는 담담했습니다. 더 이상 어색하지도 떨리지도 않았습니다. 이것이 어른이 되는 것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정을 받아들이고 정리하고 그리고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 파티가 끝나갈 무렵 나는 테라스로 나왔습니다. 시원한 가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도시의 야경이 아름다웠습니다.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서연이 서 있었습니다. 담배 피우러 나왔어요. 그녀가 말하며 담배를 꺼냈습니다. 나는 놀랐습니다. 담배를 피우세요, 서연 씨가. 요즘 시작했어요. 스트레스 받을 때 한 대씩 피우면 좀 나아져서요. 그녀가 담배에 불을 붙였습니다.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태호 씨, 그날 밤 이후로 제가 많이 변한 것 같아요. 어떡해요? 제 인생을 다시 돌아보게 됐어요. 제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제가 누군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날 밤이 없었다면 저는 계속 민준이의 아내, 아이들의 엄마로만 살았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제가 한 사람의 인간이라는 걸, 제 감정과 욕망이 있다는 걸 인정하게 됐어요. 그녀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날 밤 이후로 많은 것을 깨달았어요.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지금을 살아야 한다는 것. 그리고 모든 인연에는 의미가 있다는 것. 우리는 어떤 의미였을까요? 우리 둘 사이에는요. 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바람이었던 것 같아요. 인생의 바람요. 잠시 스쳐 지나가지만 그 바람 덕분에 우리는 방향을 찾을 수 있었던 거죠. 서연 씨는 제게 그런 바람이었어요. 제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얼마나 사랑에 목말랐는지 깨닫게 해준 바람이요. 그녀가 담배 연기를 길게 내뿜었습니다. 좋은 표현이네요. 바람. 네, 우리는 서로에게 바람이었던 것 같아요. 뜨겁게 불어왔다가 조용히 지나간 바람요.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나란히 하지만 서로 닿지 않는 거리를 유지하며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며 태호 씨 행복하세요. 진심으로요. 서연 씨도요. 꼭 행복하세요. 그녀가 담배를 끄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나는 조금 더 테라스에 남아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시원하고 상쾌한 바람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목공소 일에만 매달리는 대신 주변 사람들과 어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모임에도 나가고 취미 생활도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혼자였지만 외롭지는 않았습니다. 가끔 서연이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가슴 아프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따뜻한 추억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20년의 짝사랑, 그리고 그날 밤의 짧은 순간. 그 모든 것이 내 인생의 한 페이지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목공소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택배가 도착했습니다. 발신인을 보니 서연이었습니다. 상자를 열어보니 손으로 짠 머플러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짧은 편지 한 장이 함께 있었습니다. 태호 씨에게. 요즘 뜨개질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첫 작품이라 서툴지만 태호 씨가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내셨으면 해서 보내요.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서연 올림. 나는 머플러를 목에 둘러봤습니다. 조금 삐뚤삐뚤했지만 따뜻했습니다. 그녀의 정성이 느껴졌습니다. 나는 탑장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서연 씨에게. 머플러 잘 받았습니다. 첫 작품이라고 하셨지만 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머플러입니다. 감사합니다. 서연 씨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리고 언제나 응원하겠습니다. 태호 올림. 편지를 붙이고 나는 다시 작업대로 돌아갔습니다. 나무를 다듬고 못을 박고 사포질을 했습니다. 일상이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일상 속에는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서연이라는 사람이 어딘가에서 나를 응원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나도 그녀를 응원하고 있다는 것. 우리는 결국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20년 전에도, 그날 밤에도, 그리고 앞으로도. 하지만 그것이 슬프지만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서로에게 의미 있는 존재로 남을 수 있었으니까요.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응원하는 사람으로. 함께할 수 없지만 서로의 인생을 지켜보며 응원해주는 그런 사람으로.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목공소 앞마당에 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서연이가 준 머플러를 장롱 깊숙이 넣어두었습니다.
다음 겨울까지 소중히 보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나는 깨달았습니다. 사랑이란 꼭 소유하는 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때로는 멀리서 응원하는 것도, 추억으로 간직하는 것도 사랑의 한 형태라는 것을. 우리는 비록 함께하지 못했지만 서로의 인생에 의미 있는 바람이 되어 주었습니다. 50대 중반을 살아가는 지금 나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20년의 짝사랑도, 그날 밤의 설렘도, 그리고 결국 함께하지 못한 것도.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이 나를 지금의 내가 되게 해주었으니까요. 더 성숙하고, 더 이해심 많고, 더 따뜻한 사람으로요. 민준이는 여전히 내 친구입니다. 우리는 가끔 만나 술을 마시고 인생을 이야기합니다. 그는 여전히 서연이를 사랑하고 서연이도 그를 사랑합니다. 그것이 그들의 인생이고 나는 그것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나는 혼자입니다. 하지만 외롭지 않습니다. 가슴 한쪽에 따뜻한 추억이 있고 멀리서 응원해주는 사람이 있고 돌아갈 곳이 있으니까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살고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준비하며 나는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목공소에서 나무를 다듬고 저녁에는 책을 읽고 주말에는 산책을 합니다. 평범한 일상이지만 그 속에 작은 행복들이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 아주 가끔 서연이를 생각합니다. 그녀는 지금 뭐 하고 있을까? 행복할까? 여전히 요가를 하고 있을까? 뜨개질 실력은 늘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 미소가 지어집니다. 따뜻한 미소가요. 이것이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이루지 못한 사랑, 엇갈린 인연, 그리고 인생의 바람. 슬프지만 아름다운, 아프지만 따뜻한 우리만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전히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때로는 힘들고 외롭지만 그래도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인생은 우리가 계획한 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고 때로는 원치 않는 길을 가야 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는 성장합니다.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고 더 단단해집니다. 서연이와 우리는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서로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을 배웠습니다.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 응원이라는 것, 함께하지 못해도 서로를 존중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를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성숙이라는 것을요. 지금 이 순간도 시간은 흐르고 있습니다. 나는 50대 후반으로 접어들고 있고 서연이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는 점점 나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머리는 더 휘어지고 주름은 더 깊어지고 몸은 더 느려질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이 들미란 그저 시간의 흐름이 아니라 삶의 깊이를 더해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이제는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겪은 사랑도 아픔도 후회도 모두 우리를 더 풍성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어느 날 목공소에서 큰 주문을 받았습니다. 신혼부부의 혼수용 가구 세트였습니다. 침대, 옷장, 화장대, 서랍장. 나는 정성껏 나무를 골랐습니다. 단단하면서도 따뜻한 느낌의 원목을 선택했습니다. 작업을 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가구들이 그 부부와 함께 오랜 시간을 보낼 것이라는 생각. 신혼의 설렘, 첫 아이의 탄생, 아이가 자라나는 모습, 그리고 부부가 함께 늙어가는 모습까지. 이 가구들은 그 모든 순간을 함께 할 것입니다. 나는 더욱 정성을 들였습니다. 못 하나, 나사 하나까지 신경 써서 조립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포질을 하며 표면을 매끄럽게 다듬었습니다. 손에 가시가 박히지 않도록, 아이가 다치지 않도록, 오래오래 쓸 수 있도록. 작업을 마치고 완성된 가구들을 바라보니 뿌듯함이 밀려왔습니다. 내가 만든 것들이 누군가의 행복한 순간들과 함께할 것이라는 생각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가구를 배송하던 날 신혼부부가 직접 목공소로 찾아왔습니다. 젊은 부부였습니다. 27, 8쯤 되어 보였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사랑과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정말 예쁘네요. 하나하나 정성이 느껴져요. 신부가 가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오래오래 행복하게 쓰세요. 부부 사이도 이 가구처럼 튼튼하게 오래 가시길 바랍니다. 내가 말하자 그들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정말 오래오래 함께 할 거예요. 신랑이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들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동시에 서연이와 내가 생각났습니다. 우리도 저 나이 때 만났더라면 어땠을까? 저렇게 환하게 웃으며 함께 미래를 꿈꿀 수 있었을까? 하지만 이내 그 생각을 떨쳐냈습니다. 이미 지나간 일에 대한 가정은 의미가 없으니까요.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입니다. 그날 저녁 나는 서연이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2년 만에 처음 보내는 문자였습니다. 오늘 신혼부부에게 가구를 만들어줬습니다. 행복해 보이는 그들을 보니 괜히 마음이 따뜻해지더군요. 서연 씨도 건강하시죠? 날씨가 쌀쌀해졌으니 감기 조심하세요. 1시간쯤 후 탑장이 왔습니다. 태우 씨도 건강 잘 챙기세요. 저는 잘 지내고 있어요. 요즘 손주 돌보는 재미에 바쁘게 살고 있답니다. 가끔 태우 씨 생각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면 그날 밤을 떠올립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선물 같았던 그 시간을요. 나는 문자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녀도 가끔 나를 생각한다는 것이, 그날 밤을 선물로 기억한다는 것이 감사했습니다. 저도 그래요. 가끔 그날 밤을 떠올립니다. 후회는 없습니다. 오히려 감사해요. 그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으니까요. 탑장을 보내고 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에는 별이 가득했습니다. 같은 하늘 아래 서연이도 이 별들을 보고 있을까요? 그녀가 있는 곳은 여기서 멀지만 우리는 같은 하늘을 보고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위로가 되었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또 바뀌었습니다. 나는 여전히 목공소를 운영했고 서연이는 여전히 민준이의 아내로 살았습니다. 우리는 가끔 문자를 주고받았습니다. 안부를 묻고 근황을 전하고 응원의 말을 나누었습니다. 어느 날 민준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태우야, 다음 주에 우리 결혼 30주년이야. 작은 파티를 하려는데 꼭 와줘야 해. 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래, 갈게. 축하한다, 민준아. 파티 날 나는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손수 만든 작은 보석함이었습니다. 서연이가 좋아할 만한 디자인으로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파티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30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들이 만난 사람들이었습니다. 친구들, 가족들, 동료들, 모두가 그들을 축하했습니다. 민준이와 서연이가 앞에 나와 인사를 했습니다. 30년이라는 시간,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 동안 우리는 많은 것을 함께 겪었습니다. 기쁨도 슬픔도 고난도 축복도, 그리고 그 모든 순간에 함께 해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서연이를 바라봤습니다. 특히 제 아내에게 감사합니다. 당신이 있어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서연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민준이를 껴안았습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나도 함께 박수를 쳤습니다. 그 순간 서연이의 시선이 나를 향했습니다. 우리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랑, 그리움, 감사, 미안함. 나는 미소로 화답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다고, 행복하라고, 당신의 선택을 지지한다고. 파티가 끝나갈 무렵 서연이가 내게 다가왔습니다. 태우 씨, 선물 고마워요. 정말 예쁘네요. 별거 아닙니다. 30주년 축하드려요. 고맙습니다. 태우 씨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무슨 말씀을요? 진심이에요. 그날 밤 이후로 저는 제 인생을 다시 돌아보게 됐어요.
그리고 민준이와의 결혼 생활에 더 충실하기로 마음먹었어요. 태우 씨는 제게 깨달음을 준 사람이에요.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 감사해요, 서연 씨. 서연 씨 덕분에 저도 과거에서 벗어날 수 있었어요. 이제는 정말 편안하게 서연 씨를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더 이상 아프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가슴이 두근거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따뜻하고 편안한 감정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인생이란 참 묘한 것이라고. 사랑했던 사람이 친구가 되고, 아팠던 기억이 따뜻한 추억이 되고, 이룰 수 없었던 꿈이 삶의 원동력이 되는 것.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실수도 하고, 후회도 하고, 상처도 받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어제보다 조금 더 나은 오늘을 만들기 위해 오늘보다 조금 더 행복한 내일을 꿈꾸며 우리는 여전히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하지만 서로를 응원하며 그리고 이것이 바로 중년의 사랑이 아닐까 싶습니다. 뜨겁게 불타오르는 젊은 날의 사랑이 아니라 은은하게 빛나는 성숙한 사랑. 소유하지 않아도 함께하지 않아도 서로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랄 수 있는 그런 사랑 말입니다. 50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는 각자의 서연이가 있을 것입니다. 이루지 못한 사랑, 놓쳐버린 인연, 돌아갈 수 없는 순간. 하지만 그것들이 우리를 슬프게만 만들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들이 우리를 더 깊이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러니 후회하지 마세요. 과거에 집착하지 마세요. 그저 지금 이 순간을 충실히 살아가세요. 그리고 가끔, 아주 가끔, 그때 그 사람을 떠올리며 미소 지으세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김태우와 윤서연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50대 중반의 두 사람이 20년의 시간을 건너 다시 만나고 짧은 순간을 함께한 후 다시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는 이야기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불륜이나 배신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성숙한 어른들이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책임과 도덕을 저버리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한다는 것이 꼭 함께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 때로는 멀리서 응원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중장년의 삶은 쉽지 않습니다. 젊음은 사라지고 책임은 무겁고 외로움은 깊어갑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작은 행복을 찾으며 의미 있는 관계를 만들어가며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살기 위해 노력합니다. 태우와 서연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으로 남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각자의 삶에서 의미 있는 순간들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인생 이야기도 언제든 들려주세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